둔촌주공 청약 경쟁률, 제가 말씀드렸죠. 시세 차익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양까지는 안 날 거고, 워낙에 분양 세대수가 많고 일반 공급만 3,695세대, 총 4,000세대 분양을 했죠. 그리고 시세 차익이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로또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경쟁률이 또 아주 높진 않을 거다. 미분양도 안 날 거고 경쟁률이 아주 높지도 않을 것이다. 뭐 예상한 대로 나왔죠. 자, 일단 예상한 대로 경쟁률이 나왔죠. 사실 4,000세대 치고 모든 평형이 완판이 된 건 꽤나 선전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접수된 청약 통장의 개수가 13,647개니까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한 500세대에서 1000세대짜리 아파트를 분양했다고 생각하면 13,647개의 통장이 접수가 됐다면 전체 경쟁률은 약 13대 1에서 26대 1까지 나오겠죠. 이 정도면 미친 듯한 로또 분양은 아니어도 적당히 청약 통장이 괜찮게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덕분에 물량이 3,695세대나 됨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은 안 났어요. 전체 아파트의 세대수는 12,000세대인데 그 중에 4,000세대를 분양하고 8,000세대를 재건축 조합원이, 둔촌주공 가지고 계시던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구조였죠. 4,000세대를 분양하는 일은 앞으로 여러분이 보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역대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다시 보기는 쉽지 않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은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주 높은 경쟁률은 나오지 않았다. 자,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죠. 이번 분양은 미분양은 아마 안 날 겁니다. 사실은 미분양이 나도 돼요. 이 정도면. 미분양이 나도 되긴 하는데, 일단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이 가격을 지금 보니까 일단 지금은 헬리오시티가 17억이잖아. 그러면은 싸긴 싼 거야 하면서 쓰실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미분양은 안 나겠으나, 사실 여러분이 미분양이 나고 말고 하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묻는다면 저는 하지 마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래서 미분양이 나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완판은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럼 왜 3, 4억대의 시세 차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은 나올 수가 없다고 했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둔촌주공이 여긴데, 여기에 지금 13억 정도의 분양가로 8사를 분양을 하죠. 전용 8사를. 확장비랑 뭐 하면은 한 13억 5천 정도가 될 겁니다. 자, 13억 5천에 이 위치에 신축을 분양받는 옵션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왼쪽으로 쭉 가보면 잠실 올림픽공원 지나서 한강 바로 앞에 잠실 엘리트가 있잖아요. 잠실 S가 최근 거래 가격을 보면 한 19억 정도 나와요. 19억. 자, 둔촌주공이 13억 5천, 잠실 엘리트가 19억. 지금은 얼마 차이예요? 5억 5천만 원 차이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5억 5천만 원 정도의 차이로 보이지만, 얘가 입주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잠실을 포함한 송파구 그리고 강동구는 당연하고요, 뒤에 하남 같은 곳들까지 가격에 타격이 오죠. 그러면 이 가격이 얘로 인해서 최소 2억, 근데 물량이 헬리오보다 훨씬 많고 또 미친 상승장이 아니라면 3억일지 이게 3억 5천일지 얼마가 빠질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몇 년 뒤에는 얘가 19억일지 뭐 그건 모르죠. 얼마일지 모르는데 아무튼 빠질 거란 얘기예요. 그때는 그 순간만큼은 갑자기 확 빠질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실 이게 잠실과의 차이가 5억 5천인 게 아니라 3에서 3억 5천 정도를 제외한 약 2억에서 2억 5천 차이인 셈이란 얘기예요. 결국엔 당장은 5억 5천이 싸지만 잠실보다, 그리고 뭐 당연히 싸야죠. 잠실보다는 잠실이 훨씬 상급지니까. 그래도 뭐 잠실이 19억이면 둔촌주공이 13억 5천 뭐 적당한가 싶기도 한데, 얘 자체 때문에 잠실 쪽이 빠질 걸 예상을 한다면 사실 이게 지금 현재 5억 5천 차이가 아니라 한 2억에서 2억 5천 차이밖에 안 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왜 경쟁률이 이렇게 좀 애매한 정도의 경쟁률, 미분양도 아니고 높은 경쟁률도 아니고 애매하게 나왔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가점자가 여길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고 했죠. 제가 2번이나 말씀드렸죠. 고가점자는 들어갈 곳이 아니다. 저가점자 정도가 들어갈지 말지 고민을 해보는 곳이고, 저라면 청약한다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지난 영상에서. 그래서 이 영상에서의 결론이, 저라면, 특히 가점이 괜찮은 통장이라면 둔촌주공을 청약하진 않을 것 같다, 지금의 분양가라면, 이라는 결론을 내렸었고요. 나라면 잠실의, 특히 재건축, 잠실 재건축하면 어디가 있어요? 잠실 엘리트는 재건축이 아니죠. 당연히 2008년에 지어진 아파트니까. 물론 얘네들을 노리는 것도 저는 둔촌주공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저라면 또 이 중에서도 이런 잠실 주공, 보시다시피 저라면 청약하지 않고 잠실 재건축한다. 사실상 차익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서, 차익이 있어도 저는 사실 그냥 잠실 재건축한다, 이 돈이면 조금 더 못해서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청약하신 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아주 소수만 건드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청약하신 분들이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현재 비슷한 입지의 아파트보다 조금 더 저렴한 건 맞습니다. 어쨌든 헬리오시티는 17억 정도는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경쟁률을 봤을 때 둔촌주공 정도의 입지는 헬리오시티와 비스무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비스무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훨씬 입지가 딸렸다고 봤다면 미분양이 낫겠죠, 사실. 헬리오시티와 비슷한 입지에서 어쨌든 한 3억 정도는 저렴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장에서는. 최소한 청약자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이게 아마 조금만 더 높았다면 1억 정도만 더 비쌌으면 미분양이 났을 겁니다. 아마 이 건설사나 조합 입장에서는 최적의 분양가로 분양하지 않았나. 다 완판은 시키고 어차피 경쟁률 100대1 나온다고 조합이나 건설사가 이득 보는 거 1도 없거든요. 완판만 하면 돼요. 심지어 취소분이 나와도 결국에 팔아해 치우기만 하면 비싸게 파는 게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에 조합과 건설사 입장에서는 최선의 판단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다른 곳이 분양을 해도 경쟁률을 예측하는 건 쉬워요. 얼마 전에 분양했던 인덕원 SK자이 평택 고덕지구 분양권도 제가 왜 경쟁률이 이렇게 나왔는지, 여기 미분양이 왜 낮고 고덕지구는 경쟁률이 괜찮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시면 청약 경쟁률이 평균 2대1이에요. 저기 지방 아니고 수도권 인덕원인데 2대1이에요. 특정 타입은 1.19대1, 1.45대1, 1.29대1, 1.27대1, 1.5대1도 안 되는 경쟁률이 속출했죠. 아마 이 아파트가 경쟁률이 어떻게 나오나 안심있게 지켜보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면 청약하기 전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약간 비싸다고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게 나올 것인지 미분양이 날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과는 미분양까지는 아니에요. 1대1을 넘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미분양이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1.2대1, 1.5대1이 나오면 이 당첨되신 분들 중 상당수가 당첨을 포기합니다. 지금 당첨 가점 보시면은 20점으로 당첨. 작은 타입이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해당 지역에서 15점으로 당첨이 돼요. 21점 이런 점수로 당첨이 되더라. 그건 사실상 미분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여기 한번 얘기했었어요. 영상에서 분양가 너무 비싸다고 얘기 한번 했었죠. 왜냐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지금 분양한 아파트가 여기에요. 항상 여러분 뭘 하든 분양을 하든 매수를 하든 재건축을 하든 뭘 하든 내가 하려고 하는 청약하려고 하는 매수하려고 하는 아파트와 그 바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를 좀 해보라니까요. 비교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제가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압니다. 지금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인덕원 센트럴 자이라고 있죠. 여기 지금 26평 전용 5구 타입 가격이 얼마입니까? 실거래가가 7, 8억 사이죠. 그냥 7억 중반 정도로 볼게요. 7, 8억 사이니까 26평짜리가 7, 8억 사이예요. 그럼 그 바로 옆에 분양한 인덕원 자이 SK뷰의 분양가는 24평 분양가가 7억 7,400만 원이죠. 이거 옵션이랑 확장 추가하면 거의 8억 가까이 나옵니다. 즉 지금 이 인덕원 센트럴 자이보다 얘가 7억 5천이었잖아요. 더 비싸게 분양가가 나온 거죠. 옆에 아파트가 7억 중반인데 거의 8억 가까운 가격에 몇 천만 원 더 비싸게 분양가가 나온 거예요.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디에트르 리비에르. 요즘은 아파트 이름이 참 어렵죠. 아무튼 고덕 리비에르가 평균 약 100대 1 정도의 경쟁률에 육박하는 당해지역, 평택 당해지역도 1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죠. 이걸 보고 되게 놀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이 결과를 보고 전혀 놀랄 이유가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왜 높게 나왔냐 그럼? 이번엔 왜 100대1, 200대1 왜 나온 거예요? 갑자기 부동산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시장이 막 살아나고 있어요? 아니 분양가가 쌌겠죠. 저는 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이거는. 200대1 넘었어 100대1 넘었어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왔구나라고 안 봤지만 그냥 알 수 있어야 돼요. 뭐 이걸 보고 시장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경쟁률이 안 나오면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분양가가 비쌌구나 분양가가 싸게 나왔구나 그 차이입니다. 실제로 볼까요? 고덕 디에트르 리비에르 이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 분양가가 대략 한 5억에 나왔다. 84 기준 5억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거라고 했죠. 이건 뭐 사실 무슨 고급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청약 경쟁률 정도는 쉽게 예측할 수 있고 특히 청약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 통장 내가 몇 점의 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통장으로 내가 청약을 해야 될 곳인지 하면 안 되는 곳인지를 판단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